여러분, 밤마다 발목이 커지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 잘 지워지지 않고 걷기만 해도 다리가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리 붓기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심장과 콩팥, 간, 혈관, 림프까지 전신 건강에 이상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만 붓거나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신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 위험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재발을 막는 생활 루틴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다리를 지킬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방의학과 전문의 김도윤입니다. 검증된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건강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의 건강, 더 나아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저희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 다리만 붓는 경우입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은 오른쪽 종아리만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피로라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고 열감과 통증까지 동반되었죠. 검사 결과는 깊은 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피떡이 폐로 이동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쪽만 붓는다면 반드시 혈전을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택근무 후 생긴 부종입니다. 50대 직장인 남성. 하루 종일 앉아 일하다 보니 저녁이면 종아리가 딱딱해지고 신발이 꽉 조였습니다. 의사가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매시간 2분 걷기, 짠 음식 줄이기, 물 자주 마시기. 단 2주 만에 붓기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림프 순환 장애입니다. 70대 여성은 암 수술 후 다리가 심하게 부었습니다. 원인은 림프관 손상으로 인한 림프 부종이었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압박 치료와 림프 마사지, 그리고 꾸준한 걷기 운동으로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암 치료 후 생기는 붓기는 반드시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신부전으로 나타난 붓기입니다. 65세 남성은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저녁마다 다리가 심하게 붓습니다. 검사 결과 원인은 신부전이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관리로 호전되었지만 방치했다면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리 붓기는 심장 건강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신 32주차 여성입니다. 저녁이면 발목이 사라질 정도로 다리가 심하게 붓고 혈압까지 올라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임신성 고혈압이었습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조기 진단으로 안전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임신 중 붓기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콩팥 질환을 앓고 있는 70대 남성입니다. 아침에도 붓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콩팥 기능 저하입니다. 체액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다리에 물이 고였습니다. 아침에도 붓기가 안 빠진다면 반드시 콩팥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수족냉증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자야 할 정도로 손발이 차고 무릎 아래 뼈저리까지 냉기를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냉증이 아니라 레이노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발 저림, 통증, 피부색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다리 붓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첫째, 정맥순환 장애입니다. 우리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데 정맥 판막이 약해지면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다리가 더 심하게 붓고 종아리가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둘째, 림프순환 장애입니다. 림프관이 손상되면 림프액이 빠져나가지 못해 다리가 단단하게 붓고 무겁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회복되지 않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심장, 이나 콩팥, 간의 이상입니다. 심장이 약해져 혈액을 잘 못 돌리거나 콩팥이 체액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간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물이 고입니다. 이럴 때는 다리부터 붓고 숨이 차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기도 합니다. 넷째, 약물 부작용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스테로이드, 진통제 같은 약들을 복용하면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째, 생활습관 문제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 운동 부족, 여름철 냉방 과다 사용 등도 다리 붓기의 큰 원인입니다. 정리하면 다리 붓기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관찰과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신호가 위험한지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쪽 다리만 붓고 뜨겁거나 아프다면 혈전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폐로 혈전이 이동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다리가 창백하고 차갑고 저리며 맥박이 약하다면 동맥이 막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액이 다리로 내려가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임신 중 다리에 통증과 함께 심하게 붓는 증상이 있다면 임신 중독증이나 기타 합병증일 수 있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아침에도 붓기가 빠지지 않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콩팥이나 심장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새로 시작한 약 복용 후 붓기가 생겼다면 약물 부작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면 조금 지켜보자가 아니라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다리 붓기 완화와 예방 루틴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발목을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종아리 근육이 자극되고 혈액이 펌프질되어 정체된 순환이 깨워집니다.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에 걸치고 양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면 발목과 종아리 근육이 유연해지고 관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리 올리기입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여서 30분 쉬어주면 정맥과 림프 순환이 개선되어 부종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발끝으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발 전체를 딛지 말고 발끝으로 힘을 주어 올라가면 종아리 근육이 더 강하게 자극됩니다. 이 근육이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붓기 예방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 앉아있지 않기입니다. 현대인은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2분 정도 걸어주고 책상에서는 매 시간 일어나 스트레칭이나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 번째는 족욕입니다. 매일 40도에서 42도의 따뜻한 물에 15분에서 20분간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하면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정맥 환류가 촉진됩니다. 부종이 줄어들고 발가락 끝까지 따뜻해져 수족 냉증까지 해소됩니다. 여섯 번째는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심장 박동수가 적당히 올라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1분당 약 100걸음 서둘러 걷는 정도의 속도가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는 소금 줄이고 물 자주 마시기입니다. 짜게 먹으면 몸이 붓습니다. 우리 몸은 60%가 수분인데 그중 40%는 세포 안에 있고 나머지 20%가 혈액과 림프액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 수분은 소금물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소금물이 혈관에서 넘쳐나거나 빠져나오면 부종이 됩니다. 그러니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고 짠 음식은 줄이세요. 여름철에는 바나나, 우유, 견과류 같은 전해질 음식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헐렁한 양말이나 신발, 압박 스타킹 착용하기입니다. 평소에는 헐렁한 양말이나 신발을 신는 것이 좋고 필요할 때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활용하면 혈액이 고이지 않고 붓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약물 부작용 관리입니다.
새로운 약을 복용한 후 붓기가 생겼다면 절대 혼자 끊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 9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다리 붓기는 확실히 줄어들고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집니다. 오늘부터 발목 돌리기, 다리 올리기, 짠맛 줄이기, 30분 걷기 이 중 하나씩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주변에 다리 붓기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리 건강은 전신 건강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가볍고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